참겠네요. 안 돼요. 조금만 더, 괜찮겠어요? 조금만 더 세게 해주세요, 명호 씨.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602호에 사는 은주는 오늘도 마트 계산대에 앉아 손님들의 물건을 찍고 있었어요. 42살, 이혼한 지 3년째였죠. 아이도 없이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은주는 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은주는 현관문 앞에 택배가 없는 걸 이상하게 여겼어요. 분명 오늘 도착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말이죠. 혹시나 해서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경비 아저씨도 모른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아, 또 배송 실수했나? 은주는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시각 한층 아래 502호에 사는 명호는 현관문 앞에 놓인 낯선 택배 상자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51살의 명호는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상자를 들어보니 가벼웠고 송장을 확인하니 602호 앞으로 온 거였죠. 아, 배달기사가 실수했구나. 명호는 택배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602호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퇴근 전인가 보다 생각하며 명호는 문 앞에 택배를 놓고 메모지를 하나 붙였죠. 602호님, 502호에 잘못 배달되어서 가져다 놓습니다. 은주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을 때 현관문 앞에 택배와 메모지를 발견했어요. 메모지를 읽은 은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절한 이웃이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은주는 감사 인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502호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이미 명호는 출근한 후였죠. 은주는 아쉬운 마음에 작은 메모지를 써서 문틈에 끼워 놓았습니다. 친절하게 택배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602호 올림. 며칠 후 은주는 야근을 마치고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잠시만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주가 문을 잡아주자 명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은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짧은 침묵. 명호가 먼저 입을 열었죠. 혹시 602호 사시는 분이세요? 은주가 놀라서 명호를 바라봤어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저 502호에 사는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 택배가 잘못 와서. 명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 그때 가져다 주신 분이시군요. 은주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택배 잘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명호도 미소를 지었어요. 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명호가 먼저 내렸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은주가 인사했죠. 6층에 도착한 은주는 왠지 모를 기분 좋은 감정을 느꼈어요. 친절한 이웃을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주말 오후 은주는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카트를 밀며 과일 코너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죠. 502호 명호였어요. 명호도 은주를 알아봤는지 먼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602호님. 아, 안녕하세요. 은주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장 보러 오셨어요? 네, 주말엔 보통 이때쯤 장을 봐요. 명호의 카트에는 채소와 고기가 담겨 있었죠. 혼자 사시니까 요리하시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되더라고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근데 명호 씨도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저도 혼자 살아요. 명호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장을 보게 됐어요. 명호가 은주에게 싱싱한 야채 고르는 법을 알려주고 은주는 명호에게 마트 할인 정보를 알려줬죠. 계산을 마친 후 명호가 물었어요. 혹시 차 있으세요? 아니요, 정 걸어 왔어요. 그럼 제 차에 같이 타고 가실래요? 어차피 같은 아파트인데.
은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무거운 장바구니를 생각하니 명호의 제안이 고마웠어요. 그럼 죄송하지만 부탁드릴게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명호는 회사원이고 은주는 마트 계산원이라는 것, 둘 다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주차장에서 내린 은주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편하게 왔네요. 별 말씀을요.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명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야근 때문에 또 늦게 귀가하게 됐어요. 602호 문을 열려는데 손에 든 장바구니와 가방 때문에 열쇠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602호님? 명호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은주가 당황한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명호는 은주의 상황을 단번에 알아차렸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은주가 사양했지만 명호는 이미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있었어요. 열쇠 찾으세요. 제가 이거 들고 있을게요. 은주는 고마운 마음에 서둘러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고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명호에게 말했죠.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편했어요. 천만에요. 혼자 사시니까 힘드실 텐데.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저녁 드셨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나중에 뭐 간단히 먹으려고요. 그럼. 명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제가 아래층에서 국 좀 끓였는데 혼자 먹기엔 많아서요. 괜찮으시면 조금 드시겠어요? 은주는 순간 놀랐지만 명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순수한 친절을 느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가져다 드릴게요. 10분 후 명호가 따뜻한 미역국을 들고 다시 올라왔어요. 은주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었죠. 정말 맛있어요. 은주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감탄했어요. 명호는 기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언제든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장마철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오후 은주는 마트에서 퇴근하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은주는 마트 입구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나도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냥 뛰어갈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여기서 뭐 하세요? 고개를 돌리니 명호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 명호 씨. 우산을 안 가져와서 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어요. 제 우산 같이 쓰고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은주가 사양했지만 명호는 이미 우산을 펼치고 있었죠. 같은 아파트인데 뭐 가시죠. 두 사람은 하나의 우산 아래서 나란히 걸었어요. 어깨가 자꾸 부딪혔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죠. 오히려 은주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요즘 장마라 비가 자주 오네요. 명호가 말을 꺼냈어요. 그러게요. 마트에서 일하는 게 다행이에요. 비 오면 손님이 더 많거든요. 은주가 웃으며 대답했죠. 아파트에 도착할 때쯤 명호의 오른쪽 어깨는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은주 쪽으로 우산을 더 기울여줬기 때문이었죠. 은주가 미안한 마음에 말했어요. 명호 씨 어깨가 다 젖었네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옷은 금방 마르니까. 명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은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감사한 마음에 드리고 싶은데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그럼 나중에 제가 맛있는 원두 하나 드릴게요. 명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은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꼭 보답하고 싶다고. 주말 저녁 은주는 502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원두 커피와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죠.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명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602호 은주예요. 문이 열리고 명호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은주 씨, 무슨 일이세요? 지난번에 우산 빌려주셔서 그 감사 인사로 가져왔어요. 은주가 수줍게 선물을 내밀었죠. 아, 이럴 필요 없는데. 명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받았어요.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명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어요. 혹시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저랑 같이 드실래요? 마침 두 사람 분량으로 요리를 했는데 혼자 먹기엔 많거든요. 은주는 놀랐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그럼 감사히 먹을게요. 명호의 집은 은주의 집과 같은 구조였지만 훨씬 정돈돼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죠. 명호가 준비한 저녁은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계란말이였어요. 와,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은주가 감탄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배우게 됐어요. 명호가 겸손하게 웃었죠.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호는 10년 전에 이혼했고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다고 했어요. 은주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죠.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이혼 후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외로움이요. 집에 와도 아무도 없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게 가끔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더 그렇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은주가 설거지를 도와주려 했지만 명호가 말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맛있는 저녁 얻어먹었잖아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은주가 물었어요.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이에요. 명호의 대답에 은주는 따뜻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갔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정도였지만 점점 약속을 잡아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죠. 어느 주말 명호가 은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은주 씨, 오늘 날씨 좋은데 근처 공원 산책 어때요? 은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뒤편의 공원에서 만났어요.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도 시원했죠.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호 씨는 주말에 주로 뭐 해요? 은주가 물었어요. 보통 집에서 책 읽거나 영화 보죠. 가끔 이렇게 산책도 하고요. 명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은주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요즘엔 명호 씨 만나는 게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은주의 솔직한 말에 명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도 그래요. 은주 씨와 시간 보내는 게 정말 좋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 현재의 삶, 미래의 꿈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갔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주 씨, 저랑 친구로 지내도 될까요? 은주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린 이미 친구 아니었어요? 그럼 명호가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더 가까운 친구요? 은주는 명호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죠.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그날 저녁 둘은 손을 잡고 아파트로 돌아왔죠. 어느 주말 오후 은주는 집 청소를 하다가 문득 명호를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명호의 집에서만 식사를 했으니 이제는 자신이 대접할 차례라고 생각했죠. 용기를 내서 명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명호 씨,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명호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정말요? 물론이죠. 몇 시에 갈까요?
7시쯤 오세요. 제가 준비할게요. 은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서 정성껏 요리를 했죠. 테이블도 예쁘게 세팅하고 아끼던 와인도 꺼내놨어요.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명호가 수줍은 미소와 함께 예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거 은주 씨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명호가 꽃다발을 내밀었죠. 와, 정말 예쁘네요. 고마워요. 은주가 꽃을 받으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명호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맛있는 냄새를 맡았어요. 우와, 뭔가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은주가 웃으며 테이블로 안내했죠. 식사가 시작됐어요. 촛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고 은주가 아끼던 와인이 잔에 따라졌어요. 분위기가 점점 낭만적으로 변해갔죠. 은주 씨, 요리 정말 맛있어요. 명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좀 떨렸거든요. 은주가 수줍게 웃었죠. 와인을 마시며 두 사람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 서로에 대한 감정, 함께하고 싶은 미래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더욱 다정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더 마셨어요. 은주의 집은 조명이 은은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명호가 조심스럽게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명호 씨. 은주가 명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명호가 천천히 은주에게 다가왔고 은주도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였죠. 그렇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첫 입맞춤을 나눴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수줍게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은주 씨, 명호가 속삭였어요. 네, 명호 씨. 은주도 부드럽게 대답했죠. 은주 씨, 집에 자주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명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은주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창밖의 불빛이 살짝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졌죠.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은주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고 그녀의 숨결이 가까워질수록 공기마저 뜨거워졌어요. 은주는 살짝 떨리는 눈으로 명호를 바라보다가 그의 품 안으로 천천히 안겼어요. 세상의 소리가 멎은 듯 서로의 심장 소리만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렸죠. 촉촉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온기가 섞이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마음의 문을 열었죠. 바람 한 줄기조차 멈춘 듯한 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품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은주는 한순간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둘의 몸이 서로를 찾아 완전히 맞닿는 그 순간,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부드럽게 열리듯 숨이 하나로 겹쳐졌어요. 숨소리가 겹치며 곧이어 그의 엄청난 것이 들어오자 은주의 세상은 고요해졌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죠. 그 순간 명호가 말했어요. 못 참겠네요. 안 돼요. 조금만 더. 괜찮겠어요? 조금만 더. 세게 해주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몇 번이나 반복해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오래 미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린 듯이 상처도 두려움도 모두 잊은 채 오직 서로의 온기만으로 채워진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을 잡고 때로는 서로를 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죠. 어느 일요일 오후 명호가 은주를 드라이브에 초대했어요. 두 사람은 바닷가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은주는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바닷가에 도착해서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귀에 들려왔죠. 명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주 씨,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명호 씨를 만난 이후로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은주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명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어요. 은주 씨, 저희 연인으로 만날 수 없을까요?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사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두려웠거든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명호 씨,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명호 씨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하지만, 명호가 은주를 바라봤어요. 다시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이혼 후에 사람을 믿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명호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은주 씨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은주는 명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명호 씨, 감사해요. 저도 용기를 내볼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파도 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죠. 연인이 된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아침마다 명호는 은주에게 좋은 아침 문자를 보냈고 은주는 퇴근 후 명호와 저녁을 함께 먹었죠. 어느 날 은주가 감기에 걸렸어요. 마트에서 일하다가 몸이 아파서 일찍 조퇴를 했죠. 집에 누워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은주 씨, 저예요. 명호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명호가 약봉지와 죽을 들고 서 있었어요. 감기 걸렸다면서요? 제가 죽 끓여왔어요. 명호 씨, 어떻게 알았어요? 은주가 놀라서 물었어요. 마트 동료분이 연락 주셨어요. 걱정돼서 바로 달려왔죠. 명호는 은주를 침대에 눕히고 따뜻한 죽을 먹였어요. 약도 챙겨주고 이마에 수건도 올려줬죠. 은주는 이렇게 돌봄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명호 씨, 고마워요. 정말. 은주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 아프면 당연히 챙겨줘야죠. 명호가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명호는 은주의 집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소파에서 자면서도 틈틈이 은주의 상태를 확인했죠. 다음 날 아침 몸이 좀 나아진 은주가 깨어나 명호를 봤어요. 명호 씨, 여기서 주무셨어요? 은주가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걱정돼서요. 이제 좀 괜찮아요? 명호가 은주의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을 확인했죠. 많이 나아졌어요. 다 명호 씨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간단한 아침을 먹었어요. 은주는 이런 일상이 너무 좋았어요. 혼자였다면 아프면서도 혼자 견뎌야 했을 텐데, 이제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게 감사했죠. 앞으로 아프면 꼭 말해요.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명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네, 명호 씨도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평화롭던 두 사람의 관계에 작은 시련이 찾아왔어요. 명호의 전처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죠. 명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혼 후 10년간 아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거든요. 전처가 만남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죠. 은주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은주 씨, 사실 제게 아들이 있어요. 명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주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알아요.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전처가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저를 만나고 싶대요. 명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만나야죠. 아들인데요. 은주가 명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은주 씨는 괜찮아요? 제 과거가 부담되진 않아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명호 씨, 우리 모두 과거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아들 만나세요. 저는 언제든 기다릴게요. 명호는 은주의 말에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은주 씨. 정말 고마워요. 다음 주말 명호는 10년 만에 아들을 만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아들은 생각보다 많이 컸고 아빠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은주에게 돌아온 명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은주 씨, 아들을 만났어요. 정말 많이 컸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앞으로 자주 만나면 되죠. 은주가 명호를 안아줬어요. 은주 씨가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행복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계절이 바뀌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지 1년이 됐어요.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잘 이겨냈죠. 어느 날 저녁 명호가 은주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처음 함께 갔던 그 바닷가였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죠. 은주 씨 기억나요? 우리 여기서 처음 마음을 나눴잖아요. 명호가 말했어요. 기억하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었어요. 은주가 미소 지었어요. 명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은주의 눈이 커졌죠. 은주 씨, 저희 이제 정식으로 함께 살면 어떨까요? 명호가 반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은주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명호 씨,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502호나 602호 중 한 곳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 은주 씨를 보고 싶고 밤마다 곁에서 잠들고 싶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함께 살아요, 명호 씨. 명호가 은주에게 반지를 끼워줬어요. 약속의 반지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어요. 사랑해요, 은주 씨. 저도 사랑해요, 명호 씨. 한 달 후, 두 사람은 602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502호는 명호의 아들이 올 때를 위해 그대로 두기로 했죠. 아침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함께 요리를 했어요. 주말이면 산책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서 영화를 봤죠. 은주야, 오늘 뭐 먹을까? 명호가 냉장고를 열며 물었어요. 이제는 반말도 자연스러워졌죠. 파스타 어때? 은주가 명호의 등에 안기며 대답했어요. 좋지. 내가 만들어줄게. 나도 도와줄게.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두 사람은 웃고 떠들었어요. 한때 외로웠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소중한 존재가 됐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발코니에 나와 앉았어요.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명호야, 행복해? 은주가 명호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해. 은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명호가 은주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나도 그래. 그때 택배가 잘못 배달된 게 운명이었나 봐. 그러게. 그 배달기사한테 고맙다고 해야겠어. 두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42살 은주와 51살 명호. 늦게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깊은 사랑이었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명호가 속삭였어요. 당연하지. 평생 함께할 거야. 은주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미래를 꿈꿨어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602호와 502호, 잘못 배달된 택배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어졌어요. 외로웠던 두 영혼이 서로를 찾아 하나가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일상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